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바리스타 이시아저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용산에 출장을 나왔고요. 네, 원래 안 나오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왔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냐? 서계동. 예, 서계동. 네. 네, 서계동. 지금 얘기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저와 함께 방송을 함께했던 김언니고요.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니다. 김언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모인 게 한 어머, 주민님은 한 작년인가? 올 초인가요? 한번 봤죠? 녹음을 한번 했었죠. 네, 한번 로스팅 할 때 예, 한번 예. 하고. 아, 맞다. 김언니는 거의 5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호주 가기 전에 맞아요, 보고 맞아요. 전화 통화만 실제로 했었고 만난 거는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이쁘시네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렇게 좀 귀여운 여자들을 좋아하거든요. 김언니가 좀 상당히 귀여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한번 와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디에 있느냐? 김언니가 창업을 했대요. 김언니가 창업을 했다고 그래서 네. 지금 직접 방문했는데 한번 그 본인이 창업하신 카페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상호는 어떤 얘기하지 말까요? 뭐 상호 상관없어요. 아, 네. 뭐 상호 뭐, 예. 아니, 본인이 사장님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럽네요. 이렇게 또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네, 어디에 있는? 네. 저는 용산구 서계동에 만리시장 안에 있는 아르팡이라고. 근데 아르팡이 뭐예요? 아르팡이, 그러니까 느빵이라고 해가지고 불어로 빵이란 네. 뜻이에요. 아, 그럼 아르는 뭐예요? 원래 그 아는 제 이름에 아자를 땄어요. 그런 거였어? 네. 아, 네. 나는 그래서 아르팡 검색했더니 무슨 작살이 나왔는데 맞아요, 작살 나와요. 스페인어인가? 내가 네. 왜 작살로 했지? 음. 한 번 오면 죽는다. 이 카페를 계속 오라는 얘기인가? 뭐 네.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전혀 예상. 빵이란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름에서 땅? 네네. 네. 자기 빵집. 네, 아니 제가 원래 빵을 배웠었는데 네. 커피도 호주 가세요? 아니요, 호주에서 배우지 않고 이제 호주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네. 자격증을 자격증 취득하셨어요? 네, 다 땄죠. 이거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네, 제가 제빵 다 땄습니다. 오, 네. 이거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냥 가면 좀 떨려서 그렇지. 막상 가시면 다 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이 필기시험도 꽤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범위가 되게 넓고 그다음에 외워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네. 보통 그러면 바이러스까지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아, 그럼 머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시다는 뜻이군요. 조금. 아, 좀. 그래도 국가 자격증을 딴 장인이시네요. 네네,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카페를 또 오픈하셨는지. 저희 집에서 멀지가 않아서. 네, 사실은 그 조건이 가장 컸습니다. 아, 네. 비유가 단순. 네. 네, 저는 그렇네요. 좀 네. 크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카페 큰데요? 난 처음에 13평이라고 그래서 네. 옛날 우리 중림동 우리가 이제 중림동 같이 했던 멤버들인데 맞아요. 그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 훨씬 커요. 훨씬 크죠. 공간 활용을 또 잘한 것 훨씬 같아요. 큰데요? 네. 이게 벌써 길이도 훨씬 길잖아요. 근데 폭이 조금 중림동보다? 좁긴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중림동이 이거보다 좁았었어요. 정말요? 좁았어요? 폭이요? 좁죠. 바가 요쯤에 있고 여기 테이블 바싹 붙여갖고 맞다, 그때 맞다. 거기가 13평이었는데 실평수가 이제 13평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아마 실평수가 13평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커 보이나 봐요. 네네. 상당히 가게가 전 작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이거 엄청 큰데요? 그래도 테이블도 널찍널찍하고. 네, 많이 그렇게 테이블을 막 따닥따닥 붙여서는 안 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작은 카페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진 않고 돈 좀 있으신가 봐요. 다 털었습니다. 네, 제 전재산 다 털었고요. 혹시 실례지만 이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창업 비용이 저는 이제 여기가 원래 카페였기 때문에 권리금이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권리금은 얼마나? 권리금은 한 1,000만 원 조금 안 들었습니다. 시설 권리금으로 받은 네, 거예요? 시설 권리금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예요. 아무래도 시장 안에 있어서 좀 저렴한 편이고요. 네.
그 외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고 저는 한 1,000만 원 더 쓴 것 같아요. 기계도 사고 뭐 없는 기계도 사고 그렇죠. 재료도 초반에 많이 들기 때문에 재료 초반에 많이 사요. 한 500, 네. 500 정도. 네, 맞아요. 네, 재료만 사는데 500.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재료비까지 해서 한 1,000만 원 더 들어서 한 3,0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딸랑 3천만 원을 창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서 좀 이제 카드값이 이제 계속 나오죠. 예. 그러면 이걸 인수해서 하기까지 총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든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든 건 3,000이고요. 자잘자잘하게 계속 나가고 있긴 한데 그것까지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3,000이요. 내는데 네, 대략 3,000. 3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그 정도로.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이제 플러스에서. 그러면 초기 자본이 적게 든 편이네요. 맞아요. 적게 든 편이에요. 크게 네. 든 편은 아니고요. 보통 프랜차이즈 제가 최근에도 네. 상호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이제 저희 같이 일했던 멤버가 이제 20대 후반 친구가 이제 프랜차이즈 저가형 빅사이즈 커피를 냈는데 평수가 이거보다 오히려 조금 작은 것 같은데 1억. 원래 그런 돈 들어요. 맞아요. 그 정도 이디아도 한 들더라고요. 1억 5천 들거든요. 맞아요. 10평.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일단 싸게 그쵸. 했다는 강점이 있네요. 여기서 네. 장사만 잘 되면 완전 알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여기다가 내게 된 계기는 그럼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 원래는- 집이 가까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는 카페를 창업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네, 사실은 정말 카페라는 걸 창업할 거라고는 전 생각을 못했고, 네. 저는 이제 원래 빵을 했었으니까 이제 네. 빵을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네. 빵집에서. 그래서 작업실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맨 처음에 작업실을 알아봤었어요. 작업실, 그러니까 네. 빈 사무실 예, 이런 거죠. 예, 그냥 내가 그냥 혼자서 빵을 만들고 그냥 해볼 놀수 있는 예, 공간? 놀 수 있는 공간. 사무실. 네, 그래서 한 진짜 1,000만 원만 생각했거든요. 아 부럽다. 네. 나도 막 놀 수 있는 공간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열심히 이제 그래서 월화수는 이제 뭐 이제 일할 때는 일하고 네. 쉬는 날에는 거기 가서 이제 빵도 그냥 만들고. 투잡 네, 투잡 개념으로. 본 직업 있고 네. 남는 시간 좀 네, 자기 맞아요. 개발하려고 네. 뭔가 이렇게 상당히 이상적인 계획이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걸 알아봤었는데 그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이트요? 이런 공방을 알아보는 사이트도 있고. 소개해주는 사이트?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시면 네, 네. 공방 소개하는 카페,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방을 하다가 공방을 내놔요. 공유하거나 네, 아니면 네. 이제 넘기는 거군요. 네네, 둘 중에 하나. 자기도 네. 이제 운영하기 힘든 사정이 생기니까. 그쵸. 네. 그러면서 공방을 그럼 얻어볼까 해서 거기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들도 가입을 했었어요. 이런 네. 부동산 카페 같은 데를.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요- 매력적이네요. 가격으로. 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여기 네네. 그 월세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네. 월세 뭐 까도 되니까. 네, 월세는 한 60. 까도 된다고요? 네. 얘기해도 돼요? 아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요? 네. 원래 이게 공개를 못 하도록 하지 않아요? 이거 계약 맺을 때? 그런 계약이 없어요? 한문을 대해서 사실 못 읽었어요.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는데 이래가지고. 네. 삐처리 이렇게. 네. 나 편집 잘 안 해. 그냥 지나갔으니까 뭐 모를 거야. 네. 아니 뭐 하여튼 그 정도. 이제. 뭐 그 정도 된다. 근데 거기보다 더 내요. 더 내긴 하고 저희가. 그렇죠. 뭐 관리비도 내고. 그래, 관리비도 내야 또 되고 뭐 전기세.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알파로 한참 많이 내긴 하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네. 뭐 전기세고 물세고 뭐 관리비고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고.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해본 게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 정도면은 일하면서 하면 괜찮을려나 했는데 이제 막상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그럼 카페를 차라리 그러면 원래 카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창업이 됐죠. 그래도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소자본으로 창업했다는 내용이 네.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3천만 원 들여서 창업하는 게 쉽지 말처럼 않죠.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로? 사실 여기도 말고 많이 알아봤었어요. 네. 여기 말고도 그렇죠. 그렇겠죠. 여기저기 뭐 가격 다 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작업실로만 알아봤기 때문에 작업실로만 알아봤어도 뭐 1,000에 50, 보증금 1,000만 원에 네, 월세 50. 권리금 같은 건 없고요. 네, 왜냐면 대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빈 네, 공간 다 채워 넣어야 되는 자기가 거예요. 채워 네, 넣어야 네. 되는데 1,000만 원에 50. 네. 여기 이런 거 다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 여기도 좀 테이블이나 제가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테이블은 있었고요. 네네.
제가 아, 구매한 소품? 것들도 있고, 소품들? 네. 네. 저런 장이나 이런 건 제가 다 구매를 한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조금 변경이 됐고요. 네. 기계는 그럼 머신 같은 거 사신 거예요? 머신은 아니요, 저는 이제 빵을 하니까 빵 오븐, 종류 오븐. 오븐이라는 거 좀 샀고요. 네. 그리고 뭐 안쪽에 기계들 조금 이제 반죽기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뭐 발효기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이제 돈이 좀 들었죠. 혹시 이걸 이렇게 딱 창업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가 최근에 그 후배를 만났는데 엄청 해맑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갔는데 아. 상당히 막 밝은 웃음과 해맑은 기운 너무 행복해 했어요. 아 저는 어떠셨어요? 자기 가게를 처음 갔을 때. 오픈하기 전부터 좀 힘들었어요. 아 여기 오픈할 때? 네, 왜냐면 여기는 원래 카페였기 때문에 바가 정말 좁았어요. 아, 그냥 딱 한 명, 두 명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 공간. 인테리어 뭔가 또 다시 구조 변경하느라고 네. 좀 시간과 비용이 좀 투자됐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최대한으로 돈을 안 들이려고 그쵸, 했었어가지고, 네, 그 좋은 방법이죠. 네, 제가 다 직접 했기 때문에, 네. 뭐, 자르고, 뭐, 나르고, 뭐, 아 진짜? 네, 그래서 조금, 그러면 이제 좀 인테리어도 좀 잘하시겠네요. 실리콘 잘 써요. 근데 뭐라도 해봤다는 게 어디입니까? 네, 솔직히 그러니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해봐야 이런 것도 경험이 있겠죠. 맞아. 여기 이 바가 원래 저 뒤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바도 앞쪽으로. 아, 옮기고. 얘가 이제 네. 뒤에 있어서 이 공간이 되게 넓었겠군요. 네네. 음. 근데 그것도 옮기고, 음.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의자가 붙어 있었어요. 음. 붙어 있는 정면에요? 의자. 네, 근데 그것도 다 떼고, 네. 그럼 버린 거예요? 그럼? 네, 버렸죠, 다. 네, 다 버리고, 좀 이제 인테리어 조금씩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일단 뭐 처음부터 크게 화려하게 하기보다 조금씩 나아지면 네. 더 투자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현명하시네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키워가는 거지. 네. 처음부터 막 큰 돈 들여갖고 막 크게 했다가 망해버리면 맞아요. 이거 인테리어 돈 발랐는데 이거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저도 중림동 그 폐업할 때 다 뜯었잖아요. 막. 맞아요. 나 다 뜯어갖고 막 간판 다 뜯고 그냥 뜯다 부러지고 아까우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돈 들여갖고 다 했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 이거 만약에 없다고 죽지 않을 정도만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했기 음. 때문에 현명하네요. 네, 많은 돈을 조금 덜 투자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네, 좀 뭔가 리스크 부담을 적게 가시려고. 네 맞아요. 그쵸? 네. 어차피 우리가 뭘 해도 1, 2천 정도는 쓰니까 맞아요. 네. 뭐 차를 사든 네. 뭐 여행을 다니든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창업이네요. 네. 그래서 그럼 딴 데 알아봤을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왔었어요? 여기 말고도 좀 이렇게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본방 말고도 이렇게 카페도 알아보셨어요, 혹시? 카페는 많이 안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네. 알아보긴 했었는데요. 네. 정말 좀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메리트가 있게 느껴졌던 것 보통 같아요. 얼마 정도였나요, 시세가? 보통 일단 권리금 자체가 1,000만 원에서는 안 끝나죠. 아, 시설 권리금 한 2, 3천? 그쵸. 2, 3천부터 이미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보증금은 1,000에서 뭐 한 5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그쵸. 월세는 한 130, 뭐 180, 뭐 맞아요. 비싼 데는 300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맞아요. 시작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상당히 그래서 리스크가 크네요. 네. 너무 보증금이야 알아- 돌려받긴 해도 맞아요. 네, 그래도 뭐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여기가 좀 더, 할 거면 여기가 낫겠다. 한번 해보기 딱 좋다. 네, 맞아요. 뭐 지금부터라도 뭐 어차피 좀 장기 플랜으로 접근해서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개념으로 가면 되죠. 네. 어차피 이게 뭐 한순간에 확 좋아지는 거는 뭐 진짜 영화 같은 내용이고요. 맞아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조금씩 키워가면서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지치질 않아야 되는데 벌써 지치고 있습니다. 좋아지겠죠. 눈동자를 보세요. 이- 지쳐 있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사시니까 거의. 네. 근데 이게 좀 이제 겨울 지나고 날 좀 풀리고 그래야 또 이제 좀 추워지잖아요. 또 요새. 네. 요즘 어떠세요, 그럼 매출은? 근데 진짜 날씨 영향을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아, 많이 받아요. 오, 진짜 많이 받아요. 네네. 네. 추우면 갑자기 손님이 없지? 이러고 나가보면 추워요, 그날은. 맞아요. 저 네. 중림동 그래서 맨날 혼자 네. 빈 그 카페에서 네. 붙이고 놀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바할 때 손님 없고 막 놀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막 네. 그냥 한두 시간 없잖아요. 네. 손님이 한두 시간 동안. 그럼 그냥 이게 뭐 그냥
컴퓨터하고 놀고 이제 그러고 뭐. 아 그러진 않았죠. 아니 놀아도 돼. 아니 뭐 왜 아니 할 일이 아무것도 안 없는데 해 뭐 막 어떻게- 이래가지고 아 일이 없는데요. 일이 왜 없어 여기 있잖아. 그렇잖아 이게. 그렇긴 하죠. 응. 이게 또 내가게가 되면 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알바할 때는 아무래도 시간 남아도 뭐 그런 건 못하죠. 아 그거는 이제 사장이 좋아하는 마인드고. 근데 사실 좀 놀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손님 없고 그러면 좀 앉아 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길지만 않으면 되는데 일단 뭐 겨울만 또 잘 보내시면 또 내년에 또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열심히 하면 결과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막 확확 좋아지진 않는데 저도 중림동 할 때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게 좀 초반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잘 버티면 또 조금씩 좋아지다 보면 이게 또 잘 틀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가게 홍보를 할 줄 알았는데 내용이 되게 딥하게 들어와가지고 뭐야? 무슨 가게? 네, 아니 그러니까 가게 소개를 한 다음에 보통 아.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좋은 자연스럽게 걸 듣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네. 네, 그냥 뭐- 네, 순서가 조금 네. 그냥 이제 여기 왜 또 이렇게 찾았는지 뭐 그냥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궁금하고 혹시 또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커피, 카페 창업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으니까 사실 뭐 커피 팟캐스트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뭐 그쵸.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근데 이제 가끔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이제 창업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방송을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창업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카페를 창업을 하셨으면은 뭔가 어떤 느낌의 카페를 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예, 있냐고요? 예. 자기만의? 무슨 뭐 좀 나는 저가형으로 싸게 많이 팔겠다라든지 아니면 난 고급화해가지고 뭐 적은 손님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전략? 이 카페 네, 어떤 커피가 방향성? 맛있다, 빵이 네. 맛있다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럼 이 카페의 특징은 뭔가요? 저는 원래 이제 빵을 더 주력으로 팔려고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네. 뭐- 빵집인 거죠? 그쵸? 커피 전문점이라기보다. 네, 그쵸. 원래 빵을 주력으로 하고 네. 커피는 그냥 사이드로. 네, 하려고 네. 했는데 생각보다 또 오셔서 커피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드시고만 가시는 게 아니라 논하셔. 여기서 이제 토론을 득치고 놓은 거지. 예, 그치? 토론을 많이 벌이시더라고요. 상당히. 뭐라고 논하세요 보통? 네, 뭐 커피가 뭐 아유 구수한 맛이 많이 나네요. 뭐 여기는 신맛이 별로 없네요. 뭐 할머니들이 좋아할 맛이죠.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약간 저도 신원두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약간 신원두보다는 구수한 원두가 좋더라고요. 그런 걸 논하시고 뭐 그 외에도 뭐 메뉴가 적다. 뭐 이랬었다. 여기는 왜 과일로 한 게 없냐. 오지랖 넓죠? 네, 맞아요. 네. 그냥 막 다 신경 써. 네, 그래서 초반에 저도 초보 사장이잖아요. 네. 맨 처음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아, 과일이라도 갖다 놔야 되나?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이제 한 달 딱 지금 제가 딱 한 달 됐거든요. 네. 이제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요. 맞아요. 네. 자기 목적성이 아니면 네. 괜히 그 들었다가 팔랑기 되면 네, 방향을 그거를 잃습니다. 사실 좀 빨리 깨닫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연령층이 좀 높으세요 오시는 분들이. 아, 이게 지금 만리시장이라고 맞아요. 있는데 네. 시장 안에 있는 거죠? 네,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령대가 조금 높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아, 그뭐 나쁜 얘기는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냥 한번 들어주면 좋죠. 네, 저도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네. 아 이걸 말할까 말까 일주일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아, 제가. 연세가 저는 어느 정도 돼요? 한 60대? 한 60대 좀 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 상관없다. 아, 딸 같아서 그랬나? 네, 편하게 말씀하셔라. 네. 이렇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배달을 왜 안 하냐. 아, 여기 원래 배달했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제가 배달을 하거든요. 네, 배달을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못 들으셨으니까 저한테 왜냐면 아, 네. 하는 줄 몰랐다? 네, 그러니까 자주 오시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딱히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아, 뭐 단골이네요, 그럼? 네, 단골이세요. 그러니까 매번 오셔서 매번 말씀을 하세요. 네, 뭐 드세요? 단골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둘 다 아, 드시는데 빵은 안 드시고요? 빵도 드세요. 아, 빵도 드세요? 새로운 거 나오실 때마다 드세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오늘도 그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끙끙 앓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도 하고 약간
생각이 있으신 분이네요. 아, 그게 그 전에 다른 분한테는 말씀을 한 3번인가 하셨대요. 여기 말고 다른 이제 뭐 김밥집인가? 거기도. 아, 싫어하죠 그런 거 예, 칭찬하는 거. 예, 근데 그분이 한 3번째 때 들으셨을 때 화를 내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럴까봐. 아, 그렇죠. 화나죠. 예, 예. 막 내가 하는 가게에 대해서 맨날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쵸. 응? 예, 맞아요. 뭐 자기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냐고. 뭐 힘든 사정이 다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래서 저는 괜찮다. 뭐 네. 매번 말씀하셔도 된다 얘기했더니 이제 그거를 막 앓으셨다고. 일주일을 그 말을 못해서 마음이 담아두셨다. 그래서 아, 그냥 언제든지 와셔서 얘기하시라고. 예. 여긴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은 예, 동네인가요? 예, 많은 동네예요, 여기가. 좀만 넘어가면 숙대인데 근데도 이쪽 지역이 좀 그런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기 아무래도 시장이고 이제 사실 거 사시려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그럼 젊은 단골들은 없으세요? 젊은 단골들 분들도 계세요. 아 계세요? 네, 주로 빵 사가세요? 뭐? 네, 빵 많이 사가세요. 빵이 그래도 괜찮나 보네요. 저희가 이제 그 비건 빵을 좀 팔고 있어서 아 그럼 빵도 좀 소개해 주세요. 무슨 빵을 파는 거예요? 솔직히 아. 저는 이제 사실 빵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네. 이제 맛집들 빵은 좀 가서 먹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대전 성심당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좀 건강빵 파는 집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명동 소공동에 밑에 가면 뭐지 무슨 오븐집인가 있는데 12시 오븐인가 6시 오븐인가 그 뭐 좀 이렇게 건강빵들 파는 집 가갖고 이제 그런 거 호밀빵 이런 거 먹으면 되게 맛있어서 네. 그런 거 좀 사 먹는데 네. 여기도 약간 그런 건강식 이런 빵을 추가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비건 빵을 팔고 있어요. 비건 빵이 뭐예요? 버터랑 계란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유랑. 네. 그걸 안 넣는 특별한 목적이 뭔가요? 제가 비건 잘 몰라요. 저희는 원래 이제 밀가루 빵도 팔았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비건 빵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건강을 생각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밀가루를 못 드시거나 아.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우유나 이런 걸 못 드시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좀 찾아오셔서 네. 원래 저는 이제 밀가루 빵도 만들고 네. 버터 들어간 빵도 만들었는데 요즘은 비건 빵이 좀 더 많이 팔려서 이쪽으로 조금 주력을 쓰고 완전히 있어요. 이제 약간 비건으로 방향을 돌리신 건가요? 근데 완전히 돌리진 않았고요. 네. 저희 그런 걸 좀 주로? 네, 저희는 소금빵도 나오고 네. 근데 오늘 없는데요? 오늘은 조금 망했어요. 네, 지금 그 조금 편하게 하려고 이제 네. 하다가 네. 망해가지고 네. 네, 아. 정석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비건 빵을 조금 네, 주력으로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럼 커피도 그래도 팔고 계시고 직접 내리시는데 네. 그 전에도 이제 바리스타 일을 하셨었지만 네. 그럼 커피 소개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아, 사실 네, 바리스타 팟캐스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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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 팟캐스트는 아니고 맞아요. 물론 이제 같이 맞물려 가긴 하는데 네. 뭐 커피 쪽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아, 커피는 저-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원두가요. 일단 그 유기농 원두예요. 아 공정무역 네, 공정무역 그 저 인증을 개불 그려져 있는 거? 네, 인증을 네. 받은 원두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아 근데 그게 특별히 좋다고 느끼시나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죠? 잘 못 느끼긴 하겠어요. 예. 뭐 크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 그냥 이게 뭐야 이 생산자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원두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원두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좀 신맛은 별로 없어요. 원두 자체. 제가 이제 그렇게 안 좋아하다 보니까. 원래 신맛 좋아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아직 그래도 나이가 젊은 걸로 아는데요. 김언니가. 그렇게 젊지 아, 않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됐나? 벌써 있지. 네. 벌써 우리가 안 본 지 5년이 됐으니까. 하기야 뭐 네. 주민님도 네. 저랑 어릴 때 만났는데 네. 지금 거의 이제 같이 늙고 있거든요. 네, 저도 같이 늙고 네. 있어요. 네. 같이 늙고 있어서 사실 이제는 뭔가 후배라는 느낌보다 그냥 친구? 그만큼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쵸. 저도 좀 있으면 부록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벌써요? 네. 네. 그럼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죠. 그쵸. 네네. 네. 그래서. 그 친구분은 아직도 아니요. 전에 네. 뵀던 그분이 아니군요. 네네네. 또 다른 분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좋은 결실 있었으면 네네.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신맛은 없고요. 네.
조금 고소한 맛을 저는 좀 이번에 원두에서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특별히 더 커피 추출에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요? 뭔가 맛을 더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나요? 아, 그럼요. 저희 이렇게 한 번씩 원두가 네네. 안 맞춰질 때가 있어요. 아, 그라인더 네네. 커피 추출 맛이?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막 500g 써가지고 맞추다가 저도 쓰러진 적도 있거든요. 아, 그만큼 네. 커피에 진심이다? 네네. 아무튼 뭐 그도 보기 좋습니다. 사다 네. 쓰는 거라도 네. 최대한 맛있는 커피를 나가려고. 네, 물론 그렇죠. 이제 주력은 빵집이지만 네. 네, 빵 사러 와셔서 네. 커피도 한 잔 드시면 좋겠다. 일단 가격은 어때요? 본인이 잡은 게 지금 네. 얼마지? 저희 3,500원이요. 네, 아메리카노 3,500원이면 사실 뭐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여기 상권 자체가 네. 이제 저가형 커피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겠죠? 네. 요즘 워낙 저가 네, 맞아요.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여기 뭐 이디야도 있고, 네. 메가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 시장 근처에요? 네. 네. 여기 시장만 바로 벗어나면 있어요. 더 싸고 큰 사이즈 커피들이 있으니 그러면 약간 커피를 찾는 분이 네.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그래도 여기 커피 먹으러 와요? 네네. 뭐 테이크아웃 하면 할인이 더 되나요?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보통 하루가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되세요? 이쪽 상권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 그래요? 지금 또 여기가 이제 원래 하셨던 분하고 제가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네네. 오픈을 한 게 아니어가지고 네. 한 달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손님이 정말 훅 줄었었어요. 아, 그럼 전에는 그럼 상당히 단골 고객이 많았었던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배달까지 다 하는 네, 다 걸로 하셨어요. 해서? 그때 그분은 뭐 샌드위치도 하시고 뭐 스콘도 하시고 뭐 쿠키도 하시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커피도 팔고. 네네. 그럼 상당히 좀 크게 하신 것 같은데? 토스트도 하시고 네. 토스트요? 네, 뭐 카야잼 토스트 막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하시고 그 판이 있더라고 누르는 판 같은 것도 다 네네. 있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뺐어요. 네. 그럼 요즘엔 그럼 어때요? 그래도 오픈하고 나서 꾸준해요? 좀 늘고 있긴 한데요. 아, 늘긴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초반에는 정말 몇 잔 못 팔았었거든요. 저희가 뭐 음료나 이런 거요? 네, 오픈 행사를 한 게 아니어가지고 네. 손님이 이제 오픈한지 모르셔가지고 아, 가게가 있는지를 몰라서? 네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아름아름 찾아오셔가지고 한 달 안에 단골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도 단골 고객이 생겼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목적성이 어떤 건지 몰라도 일단 단골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네. 안정적으로 매출이 돌아가니까. 근데 많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소개로 해가지고 다른 분들 같이 혹시 막 보고. 소개로 해서 오는 분도 계세요, 그럼? 뭐 여기 뭐 음. 빵이 맛있어서 왔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아, 제가 네. 그러신 분들은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네. 그 한 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좀 계세요. 아, 빵을요? 네. 아, 그럼 이 집 빵이 좀 입맛에 맞으셔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 동네도 빵집이 좀 있나요? 파리바게트랑 또레주로 있어요. 아, 프랜차이즈만 있군요? 네, 프랜차이즈만 있어요. 그럼 약간 개인 빵집 형태로 전략을 좀 잘 하면 그 나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혼자서 만드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보통 빵 만드시는 분들 보면 새벽 일찍 출근해서 빵 만들고 막 맞아요. 그러시던데. 네. 제빵을 같이 하는 카페들 보면 막 5시 이렇게 와갖고 빵 만들고 그리고 아침 새벽에 7시, 8시 오픈해서 이제 영업하고 그래서 아침 새벽에는 빵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전 그렇게 못해요. 저는 좀 늦게 출근하기 때문에 여기 오픈 시간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는 이제 오픈은 11시에 오픈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와 있죠. 네, 8시 반이나 9시쯤 와 있죠. 아, 네. 그럼 이 동네는 일찍 열어도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번 일찍 또 열어봤어요. 네. 근데 오전에는 사실은 이제 여긴 대부분 다 출근하시는 분이 오피스 상권이 없기 때문에 네네.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테이크아웃 잔에 잘 안 담아 가시니까 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다 보시면 여기는 다 11시 이후에 다 오픈해요. 아, 다 늦게 여시는 네, 카페 자체 대부분이 다 그럼 늦게 닫아요? 9시 닫아요. 늦게 열어서 일찍 닫네요? 네. 그럼 좋네. 근데 저는 사실은 빵 때문에 일찍 나오니까 12시간씩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네. 네. 저한테는 이게 막 엄청 빠른 시간은 아니죠. 그러면 문을 좀 일찍 닫으면 어떠세요?
그럼 근데 또 매출이- 7시 다를 때도 있어요. 빵은 어떤 빵이 제일 많이 나가요? 원래 9시인데 네. 사장님 편한 대로 7시에 문 닫고 간다고요? 네, 제가 여기 10시도 있어 봤거든요. 네. 그럼 전화를 하고 와야 되나요? 아니요. 보통은 제가 있어요. 있는데 평일에 네. 너무 이제 뭐 손님이 없다 이런 문 날에는 닫는 날이 있어요? 저 일요일 날 문 닫아요. 아 일요일은 쉬어요? 네, 일요일 날문 아, 닫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네. 아 근데 거의 가게 홍보는 안 되고 지금 네. 아, 원래 어떻게 이게 되는지만 가게 홍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 아닌가? 언제 에이, 연락 아니까? 궁금하시면 오세요. 아 맞다. 네. 뭐 어떤 빵이 궁금하신- 잘 나가고 뭐 아, 맞다. 그런 거 얘기는 해봅시다. 전혀 없고 원래- 그것도 안 먹고 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내셨습니까?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아 그렇게 더 궁금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 궁금하긴 있지. 한데 아, 그치. 너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커피는 먹을만해요. 근데 막 엄청 맛있진 않은데 먹을만해. 제가 먹어봤을 때 지금 네. 식었는데도 신맛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신맛이 안 그 나는데.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네. 구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쓰지도 않고. 아 쓰진 않는 네. 거는 아이스 썼는데. 죄송해요. 아 네. 약간 좀 무난 느낌.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뭐 가격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고급 원두는 아닐 것 같은, 아 그러니까 비싼 원두는 아닐 것 같은. 아 혹시 또 반론을? 아니요. 아니면 반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그냥 저렴한 온도는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중간자, 네, 아, 중간, 네. 네. 어느 정도 선인지 알 것 같아요. 커머셜 위에. 네. 딱 프리미엄 중간. 원두 정도. 네, 네. 중간 반론은 다 사이즈.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스페셜티 비. 아. 보다 네. 이제 아라비카잖아요. 어쨌든. 네, 저는 근데 네. 여러 군데 다 네. 먹어보고 선택한 원두여가지고 아 특별히 이 원두 업체를 이용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 박람회도 다니고 했었거든요. 아 네. 정말 제대로 하셨네요. 네, 그래서 다 마셔봤는데 제 입맛은 이게 가장 맞았어가지고 가격이랑 이런 네, 네. 무난하고요. 네, 제가 그래서. 공정구역 이 원두를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원산지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 되는 단체가 네. 인증한 마크를 달고 나오는 커피예요. 그럼 원산지라든가 있죠, 있죠. 표기가 있어요? 있는데 바뀌어요? 그거는 계속 일정한.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이 열대우림 동맹의 인증이 아.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커피 생산 국가의 이 노동자들한테 예. 돈이 좀 제대로 가게 하는 음. 그런 협회가 운영을 해서 네. 이 커피는 그래도 제 돈 주고 산 커피다. 그런 걸 이제 인증을 해줘서 네.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커피를 많이 사줌으로써 이제 농가에 좀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뭐 그 버거킹도 그 개구리 막 찍혀 있어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봤습니다. 제가 네, 벽에. 보니까 이렇게 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 붙여놨어요. 홍보용으로 붙여놨어요. 잘 모르시긴 하는데, 예, 쭉 읽어보시면, 네. 네. 그러면 뭐 빵도 좀 소개를 해줘 보세요. 무슨 빵을 만들어서 팔고 계신지, 또 가격대는 어떤지. 가격대는 일반 빵보다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긴 해요. 원래 저희가 일반 빵은 얼마 정도예요? 뭐 밀가루 빵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다 다르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식빵이 조금 작은 편인데 이게 얼마죠? 6,000원에서 6,000원. 좀 싸진 않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막 결제했는데. 네. 대신 저희는 이제 밀가루를 안 쓰고 네, 쌀가루가 들어가는데 보통 네. 쌀가루가 밀가루의 한 3배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쌀이 비싸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버터를 안 쓰기 때문에 아보카도 오일을 써요. 그럼 아보카도 오일이 더 비싼 건가요? 네, 비싸요. 아보카도 오일이 일반 오일보다 훨씬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재료값이 기본적으로 좀 단가가 세다. 네, 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빵값은 네.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저렴한 편이죠. 본인이 이 전문가 입장에서 네. 그렇게 좋은 재료 쓰는 거에 비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쑥빵도 있는데요. 네네. 쑥빵 같은 경우는 쑥도 국산 쑥 써요. 오. 국산 쑥가루. 네. 진짜죠? 네, 진짜 진짜 쑥. 네. 그러니까 그러겠죠. 네. 저 뭐 구할 수 있으면 다 국산을 쓰려고 하는데 최대한 좋은 재료 쓰고 싶다. 네, 근데 이제 국산이 포기하고 싶지 없을 경우는 이제 뭐 가끔 중국산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이제 그건 이제 뭐 섞여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여러 개가 같이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중국산이라던가 이런 네. 거고, 웬만하면 국산이나 뭐 이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 뜯어가지고 좀 먹어도 돼요? 그럼요. 먹으라고 산 거예요. 아까 피스타치오를 먹어봤는데 네. 이거 휘낭시에?
약간 이걸 먹어봤는데. 네, 휘낭시에 또 드세요. 일단 방송 들으시는 분이 참고하시라고. 네. 일단 휘낭시에가 조망만 하거든요. 요즘 3,500원. 네, 엄청 3,500원. 싼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집어서 결제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빵이 싸진 않아요. 근데 먹었을 때 맛이 없진 않고요. 맛은 있는데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지출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는 휘낭시에 같은 경우는 버터가 정말 비싼 버터가 들어가거든요. 최고급 버터 들어가요. 최고급이 어떤 거예요? 저희 이즈니 버터라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예요? 가격을 그냥 비싸요? 가격을 네. 말씀드려도 돼요. 가격은 인터넷 나와 있으니까 네, 저희가 네. 이제 10kg짜리 벌크를 사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비싼 빵 먹은 거네요. 먹었을 때 네. 자극적인 맛이 안 나고 일단 건강한 맛이 나서 심심하게 근데 계속 들어가는 느낌이 나. 자극적인 거는 한 번 딱 먹고 맛있다 다음에 좀 네네네.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먹었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막 나진 않는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먹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요새 지금 살을 빼려고 식욕 억제제를 먹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식욕 네, 억제제. 압니다. 벌써 드셔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회살 또 다녔잖아요. 지금 3일째 됐는데 네. 네. 입맛이 떨어지죠. 예. 네. 예. 이 빵을 먹었는데 맛있었어. 내가 식욕 억제제를 먹었는데 빵이 맛있다고. 네네. 맛은 괜찮았습니다. 네, 저희 휘낭시에는 좀 잘 나갑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비싼데도 잘 나가요? 네, 저희 선물 세트로 좀 많이 나가요. 세트로 사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물하시면 이제 박스에다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네, 한 이제 뭐 8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5개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 포장해서 나갑니다. 와, 그래도 사람들이 사가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가격대도 그렇고. 포장해서 나가기가? 예, 선물로? 이게 선물로 나가기가 네. 일단은 맛도 근데 괜찮고. 솔직히 이제 저 같은 아재들은 이렇게 디저트 즐겨 먹지도 않고 네. 사실 빵값 비싸다고 그러면 네. 에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사가요? 이런 빵들을 건강식 빵 비싼 빵들을 주로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보통 이제 밀가루를 못 드시거나 자기가 얘기해요? 네, 본인 오셔서 좀 얘기하세요. 빵 먹고 싶은데 밀가루를 못 먹어서 네, 이런 걸 찾는다? 그러니까 빵을 많이 못 드시고 그냥 자기는 적게 먹고 싶은데 밀가루는 좀 힘들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제 쌀가루니까 네. 드시는데 좀 무방하시니까 네. 좀 사가시고 저희가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 네. 작은 걸로 위주로 이제 사가시더라고요. 네, 진짜 먹어봤는데 맛있었거든요. 네.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건강빵 맛이어서 되게 이 곡물의 고소한 맛과 안에 좀 쫀득쫀득하니까 맞아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내가 휘낭시에는 잘 모르겠고요. 이 빵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맛있는데 가격이 조금 센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왜냐면 제가 서울에 이제 건강빵들 먹으면 보통 좀 사이즈가 커서 한 8,000원 정도면 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좀 작다고 느껴지는데 일단 6,000원대 후반이라 저 같은 경우에 좀 솔직히 그냥 자주 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전략이 있나요? 혹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빵을 먹고 싶은데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어떤 이런 고객층들도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 같은 빵인데 좀 작은 빵들이 그래서 더 작게? 네, 아니요, 저기에 보면은 이제 절반 정도 크기의 다른 빵들이 있잖아요. 동그란 빵이요? 네, 같은 빵이에요. 같은 빵인데 크기만 작게 했어요. 근데 약간 다른 빵 같아요. 번처럼 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같은 빵인 그 반죽근 같거든요. 그럼 이제 모양만 저렇게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쟤는 얼만데요? 쟤는 3,000원, 3,200원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맛도 저는 휘낭시에가 더 낫거든요. 뭐냐면은 그렇죠. 취향이니까. 단 거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면 보통 식빵을 먹었을 때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먹다 보면 이게 들어가는데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제가 어디 들고 갔어요. 빵을 줬어. 일반적으로 딱 먹었을 때 단맛이 안 나니까 뭐야 이러다가 야 이 가격이 얼마짜리야 라고 얘기했을 때 건강한 그래? 빵? 이러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건강한 빵이야? 그러니까 이 가격을 좀 무리해서 절충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춘다든가 이런 거 오히려 차라리 이게 품질. 왜 이게 비싼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좋고 가격을 그러네. 낮추는 건 오히려 이도저도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애초에 가격 생각하시면 이런 빵을 잘 안 드세요.
그 생각에. 네. 그러니까 그 비싼 생각에. 돈을 주고도 네. 좋은 품질의 커피래. 빵, 빵을 네. 먹고 싶어하는 소비층. 그러니까 차라리 명확한 타겟이 낫다. 너무 비싸도 문제지만 충분히 가격대 이런 왜 이게 비싸다는 거를 이제 어필만 해주면 충분히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럼 손님들 반응은 어때요? 이게 가장 잘 나가요 지금 아, 드시는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맛있다고. 네네네. 그럼 뭐 가격 만족도는 뭐 이런 얘기는 하세요? 아니요 가격 얘기는 잘 안 하세요. 그냥 맛있다고 그냥 다 집어가요? 네네. 오, 잘 팔리는 거네요? 제가 먹었는데 맛있어요. 네네. 네. 와서 저거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고. 아, 휘낭 씨. 네네. 근데 녹음 요거는 제기하고 있어요? 네, 요거 그 식빵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이제 네. 뜯어서 드시면서 좀 커피랑 먹어봤는데 같이, 맛있어요. 네, 커피랑 같이 드시고. 딱 내 취향이에요. 약간, 전 네, 이런 네. 빵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엄청 좋아하시니까. 왜냐면 네. 이제 좀 너무 단 건 싫고 빵은 먹고는 싶은데 너무 이제 막 달고 그러면 물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심심할 때 이렇게 뜯어서 먹고 그러면 밥 대용도 되니까 네, 맞아요. 나쁘지 않죠. 단빵도 원래 저희 팥빵도 있긴 있는데 네. 오늘 팥빵이 안 나와가지고 팥이 오늘 품절돼가지고 품절됐어요? 아니 팥이 없습니다. 팥이 없습니다. 네, 팥이 지금 배송이 안 돼가지고. 그럼 네. 팥도 혹시 국산 팥 국산팥 아니에요. 네. 제가 만들지 못해요. 네. 만드는 거예요, 그럼? 팥은 아니요 좋아요? 팥은 그냥 사옵니다. 단팥이요? 네. 그냥 시중에 유통되는 네. 단팥 사다가 그냥 빵 만들 때? 네네. 쑥이랑 쑥빵에 같이 들어가요. 하기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면 좀 막 노동이죠, 뭐. 그러면 여기 와서 단 거 찾으시는 분은 안 계세요? 반대로? 보통 카페 가서 여기 안 단 거 뭐 있어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단 거 뭐 있냐고 이렇게 찾으시는 분 없어요? 그런 사람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음료는 찾으세요. 음료는 뭐 네. 바닐라 라떼라던가 이런 거 음료는 단 음료 찾으시는 분인데 빵은 단빵 찾으시는 분이 많아요. 아 근데 그거는 많이 찾아요. 밤빵. 밤식빵 없냐고. 여기 왠지 모르게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류네요. 네 맞아요. 다 이제 좀 네. 건강식의 단팥빵. 네. 거의 어르신들이 단팥빵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밤빵 좋아하고 네. 젊은 애들보다 약간 소비층이 그런 쪽이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음료 비중은 어때요? 빵이랑 음료의 비중이? 지금 음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음료 메뉴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하나 둘씩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딸기 시즌이라서 딸기 라떼가 또 곧 나옵니다. 네. 이거 있잖아요. 네. 딸기 청 담가가지고. 저 네. 지금 우유 넣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 얼마예요? 저 5,500원이요. 딸기 라떼? 네. 직접 담그신 건가요, 딸기를? 지금은 근데 냉동 딸기여가지고 네.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냉동 절여놓은 거? 아니요, 제가 청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네, 냉동 하다가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또 무슨 맛인가? 아 드시죠. 아닙니다. 아 저거는 제가 그냥 일반. 녹음하고요. 녹음하고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녹음하고 나서 먹으면 홍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맛있겠지. 그러니까 맛은 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한 건 괜찮을 거니까. 과연 저건 달 것인가? 달아요. 청이래잖아. 청이 많이 들어가.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 스타벅스에 그 텀블러 사고 우리 주민님이 선물로 준 아, 기프트콘으로 최근에 스타벅스 가서 텀블러 사고 이제 음료 하나를 먹었거든요. 그 음료가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드. 아. 네. 벤티 사이즈로 이제 먹었죠. 쿠폰. 네. 제일 비싼 거 큰 거 먹어야 되니까. 공짜라. 네. 먹었는데 달더라고요. 달죠. 스타벅스 달죠. 네. 그냥 그렇다고. 아, 저 비싸고 달았다고. 음료가 별로 없었거든요, 메뉴가. 근데 여기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연세가 고집이 있나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있으시니까 제가 대추차도 갖다 놓고요. 예, 유자차도 갖다 놓고요. 예. 궁금한 카푸치노는 없네요. 네, 카푸치노는 안 하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카페 라떼랑 카푸치노. 네, 맞아요. 네네. 아마 이제 여기 진짜 대추차 이런 게 좀 나가겠네요. 네, 아니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너무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어르신들은 그런 거 되게 네, 좋아해요. 그래서 대추차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지금 오늘 편대추가 와가지고. 네. 그거 만들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게 병에 네네네네. 담아져 있는 대추청? 네, 거기다가 이제 물 넣고? 편대추 같이 넣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찾으세요, 어르신들은. 네네. 안 팔릴 것 같은데 네. 추워지면 다 대추
여기 블렌더 음료도 없고 얼음 갈아 만드는 음료 같은 게 없고 네, 그건 뺐어요. 확실히 여기는 이제 컨셉이 네, 다 근데 제 생각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많은 거 별로 빵 안 어차피 주력은 빵인데 네, 자꾸 그렇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맞아요. 그래서 괜히 손만 많이 가고 일도 많고 재료 관리도 어려워지니까 지금도 메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오히려 빵을 더 늘리고 빵을 주력하고 뭐 음료는 그냥 진짜 커피 기본에 뭐 사이드 그냥 기본 몇 개만. 근데 그게 저 낫죠. 음료도 지금 메뉴가 적다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 이제 하도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좀 전문화된 스타일을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신데 맞아요. 뭐 사실 이런 카페도 워낙 많으니까 메뉴를 다양하게 하기보단 좀 집중하고 좀 주력으로 하는 메뉴들만 쓰는 맞아요. 네. 또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디저트 전문점도 커피 메뉴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 디저트가 더 많고 뭐 케이크는 다 예약 주문 받아서 생산하고 근데 상당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도 조만간 케이크를 하려고. 예약 주문 케이크. 받아서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크게는 안 하고요. 네. 작은 케이크로 해가지고. 그냥 사가실 수 있게끔. 근데 확실히 이 회전율이 안 나오면 예약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괜히 맨날 만들어 놓고 폐기하는 것보다 진짜 예약제를 뭐 예약을 하면 좀 더 할인을 해준다든가. 사실 제과 같은 경우는 네. 유통기한이 조금 길어요. 아 케이크는 길어요? 네, 그 냉동에 넣어 놓으면 네. 뭐 그래도 네. 당일에 판매하지 않아도 뭐 네. 최대 일주일까지 뭐 이렇게 판매가 그래서 미리 가능한데. 만들어 놓고 넣어놨다가 네. 뭐 이제 나가면 되니까. 네네. 뭐 시트만 만들어 놨다가 네네. 나중에 뭐 생크림 올려도 되는 거니까. 근데 제빵 같은 경우는 이런 빵들. 네, 빵들은 신선해야 사실은 되니까. 당일 생산 당일 폐기여가지고. 여긴 다 그럼 다 당일 생산 당일 폐기예요? 네. 그럼 저녁에 오면 막 할인해줘요? 안 합니다. 아, 고집 있다. 그럼 엠버리 하면 주나요? 빵 하나만요? 네, 뭐 좀 필요하시면 드립니다. 할인을 안 해도 뭐 이렇게 서비스로 줄 수는 있다. 네, 서비스로는 네, 드려요. 근데 할인을 하게 되면 또 이 문제가 되니까 네, 계속. 네, 뭐 쿠폰을 이렇게 발행할 때도 있는데 쿠폰이요? 네. 어떤 쿠폰이요? 저희 당근에 제가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당근 마켓에 네네. 가끔 10% 할인 쿠폰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럼 뭐 음료도 막 도장 찍고 그래요? 음료 도장 없어요. 아, 네. 그런 건 없고요. 네. 웬만하면 좀 잠깐 그런 최소한으로 좀 하고 있어서 네. 사실 뭐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하시는 게 창업에는 가장 좋긴 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하게 뛰어들었고 그럼 그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 이거 저는 진짜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네? 네. 그 알아본 게 한 달밖에 안 걸린 거예요? 알아보기는 한 3개월 정도 알아봤는데 네. 이걸 하겠다 마음 먹고 창업까지 딱 한 달. 카페를 네. 열게 된 건 한 달 정도 걸렸다? 네네. 그 메뉴 생각하고 뭐 그 레시피 짜고 이런 건 딱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테이크아웃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아시겠지만 지금 테이크아웃 음료들 이제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이라든가 아직 테이크아웃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그 매장 안에서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과태료 유예를 했잖아요. 네, 원래 네. 과태료 매겨야 되는데 네. 1년 유예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런 준비는 했어요 혹시? 네, 저희가 원래 그래서 그 비닐 그 캐리어였는데요. 네. 종이 캐리어로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매장 내에서는 뭐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은 일회용품 안 쓰고 네, 아예 안 쓰고 네. 지금 빨대만 지금 일단 24일까지 쓰고 있고요. 빨대도 종이 빨대로 있는 것만 일단 다 네, 쓰고 종이 빨대로 바뀔 예정이에요. 근데 이 법안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이게 사실은 환경이 이중으로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뭐 리유저블 컵이나 이런 텀블러를 더 많이 생산해서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더 늘리고 아니 그런 거까지는 그래도 네. 괜찮은데 네. 매장에서 드신다고 오세요. 그래서 매장에 아, 해드리죠. 네. 갈 때 가져갔어요. 맞아요. 네, 옮겨달라고. 맞아요. 그러러면은 여기서 일을 두번 한다, 이제 이거죠? 닦아야 되는 그게 네, 더 네. 나가고 환경 파괴 또 되고. 네. 네, 이중으로 파괴가 되는 거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회용품을 안 쓰도록 한다든가 좀 약간 강경하게 해야 되는데 매장에서 마시면은 못 가져나가게 뭐 하든지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좀 네, 자꾸 이제 이런저런 편의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부진한 거죠. 뭐 여기선 또 이런 얘기하고 또 저기선 저런 얘기하니까 뭐 다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주려다 보니 뭔가 이제 강경하게
정부에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렇잖아요. 영세한 사람들 또 막 무시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여기 말이 많고 하니까 또 요즘에 이 커피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문제는 정확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뭐 한다 안 한다 하니까 이제 사장님들은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때 또 코로나 때문에 매장컵 안 되고 뭐 네네네네. 아 매장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손님들이 찜찜하니까 그쵸. 다 자꾸 테이크아웃 잔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이제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인정 이제 그냥 써도 된다 이렇게 해준 건데 이제 그게 또 이제 그냥 풀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일회용 컵으로 그래 달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5분 있다 갈 건데요, 10분 있다 갈 건데요 네.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매장컵 드린 네네네네. 다음에 네. 바로 옮겨서 이렇게 이중으로 환경 파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네. 많이 좀 이게 문제가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또 사실 종이 빨대도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얘기도 많아서 차라리 빨대를 없애버려서 그냥 들이마신다든가 뭔가 이런 어떤 강경한 내용이 좀 정확하게 나와줘야 사장님들도 아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준비할 텐데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막 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애매한 거죠.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형 평수, 그러니까 본사가 관리해주지 않는 일반 개인 업자들은 뭐 이런 거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 아마 구청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아마 나눠줄 것 같은데 이런 정보 전달도 좀 이제 문제가 있고 혹시 뭐 나왔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나오진 않았고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도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얘기가 없나 보네요. 네네. 원래 이게 11월 24일부터 맞아요. 이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 네.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인 걸로 아는데 뭐 아직 이 인근 뭐 구청이나 이런 데도 안 나온 거죠. 네. 플라스틱 컵 재활용되지 않나요? 아 이런 이 커피 용품들은 거의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으긴 따로 모으는데 네네. 이걸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다 폐기로. 이게 깨끗하게 씻겨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일일이 누가 그 일일이 맞아요. 닦아요? 대충 물을 쉰거 갖고 그냥 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률이 낮은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카페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런 플라스틱들이 네. 그렇게 환경오염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건 사실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쪽이 대상이 돼버린 거죠. 아 근데 지금 대상이 카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지금 외식업 쪽 다 일회용품 제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비닐 안 되고 비닐 포장 안 되고 이제 이런 음식 포장 용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배달은 된다 하더라고요. 아 배달 된대요? 네, 배달은 된대요. 그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네요. 그 매장에서 가져 나가실 때는 안 되는데요. 네. 그냥 배달로 주문하시는 거는 또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좀 애매해요. 그럼 옛날처럼 그냥 다 용기로 가져가고 용기 수거해가고 이제 이런 옛날 짜장면집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다 용기로 나간 다음에 수거하러 왔었잖아요. 그럼 천상 그런 방법밖에 없네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제 일회용 용품이 아니라 이 용기 갖다 주고 다시 가져가. 아무튼 이 정책이 지금 좀 많이 혼돈에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취지였고요. 일단은 이 동네에도 이제 저렴한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 준비하는 전략 같은 거 있으세요? 근데 뭐 다 개개인마다 원하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네. 저는 그냥 찾아오시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근데 이제 단가를 책정할 때 조금 네. 걱정이 됐죠. 아무래도 너무 그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 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처의 시세를 좀 파악을 하고 아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죠. 네. 알아보고 그다음에 좀 비슷한 게 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무래도 이 프랜차이즈 쪽이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거의 단골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단골을 어느 정도 잡아야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나름의 전략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음료를 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빵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막상 시작을 하면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음료가 더 매출이 더 네, 많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커피도 이제 커피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차 종류를 좀 늘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고객층의 눈높이에 맞게, 맞춰서 예. 그 티 종류를 조금 더 보강한다든가. 그쵸. 왜냐면 이제 그쪽에서는 티 종류보다는 에이드나 이쪽 달거나 이런 네네네. 음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약간 이제 티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티 종류를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디카페인을 조금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거 하려면 아무래도 또 디카페인이요? 네. 여기 디카페인 고객이 여기는 있어요? 아니, 찾으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도 어서 원래 블라인드를 하나 더 사긴 그러니까, 했어요. 아, 하나 더 있어요? 사놨다고요? 예, 아. 저쪽 창고에 있는데 네. 근데 많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쵸. 편하기가 좋고 하루에 뭐 많이 찾아봐야 뭐 한두 분. 그쵸. 뭐 뭐 일주일에 이게 한 90잔 번. 나와야 네. 뭐 원두 뜯어서 쓰는데 그 한두 분 때문에 뜯어갖고 썼다가 이제 회전율이 안 나와서 막 폐기해버리면 그쵸. 아까우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빼놨는데 네. 찾으시는 분이 많이 생기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좀 잡혀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때 네. 이제 할 생각이다. 뭐 지금 그래도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창업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1개월이라도 먼저 창업을 해서 이 자영업 시장에 이제 들어와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조언이라고 해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도 자기가 직접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창업하겠다 이게 아니라 직접 가게를 내다 보면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느껴지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아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네.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아, 다방면으로 정보가 네, 많아야 다방면으로. 된다.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신경 쓸 것도 없고 원두를 신경 쓴다거나 뭐 돈만 내면 되죠. 네, 그죠. 돈만 내면 많은 자본이 준비되어 있으면 네, 그러면 되는데 네. 사실 개인 업자는 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 뭐 원두도 제가 몰라야 되고 그다음에 컵 사이즈도 제가 몰라야 되고 그렇죠. 디자인이. 네, 디자인도 제가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방면을 신경 쓰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머리 깨지죠. 네, 근데 그냥 너무 쉽게 뭐 내가 이거 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커피를 이제 했었고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수월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빵도 어차피 했던 네.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 막상 해보니까 네. 일이 많더라. 네, 기계들도 제가 써본 기계들이 아니고 막상 뭐 인수를 받을 때 나 처음 쓰는 기계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필요한 기계들을 샀는데 그 기계들이 뭐 만약에 비싸면 좀 저가형을 사게 되잖아요. 그럼 네. 이것도 처음 써보네 이러면서 네, 네. 그거에 대한 것도 경험이 또 없다. 그쵸. 네.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품을 살 때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하기 내가 잘 샀나 싶고 그런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물품을 다 살 수가 있잖아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그쵸? 받으니까 돈만 내면 되고. 그쵸. 근데 저는 다 비교해보고 저렴한 데를 찾아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단가에 맞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단가 계산도 해야 되고, 네네. 뭐 원가 계산부터 뭐.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시게 되면, 만약에 하신다면, 생각이 네. 있으시다면, 무조건 일단은 알바는 무조건 해보셔야 되고. 아, 현장 일을 좀 해봐라. 네, 현장 일을 해보시고, 일하시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운영 쪽에 그쵸. 좀 원두는 어디서 입장에서? 받아서 여기는 쓰나? 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컵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네네. 이 컵 사이즈는 얼마를 받아야 되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정도의 뭐 원두 양이 들어가는 게 맞나, 네네. 사실 추출하는 것도 그동안은 사실 뭐 제가 맞추는 거야, 뭐 좀 더 적게 뭐, 그러니까 곱게 갈거나, 아니면 조금 네. 두껍게 갈거나, 요런 정도만 했지, 제가 직접적으로 몇 그램을 담고, 뭐 여기 이게 뭐, 그렇죠. 추출 세팅을 전문으로 했던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사장이 되면 그런 제가 것도 이제, 알아야지 네. 네.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턱 막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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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학원도 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아무 준비가 없어요. 진짜 맞아요. 네.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창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무슨 진짜 네. 심지어는 오픈하고서 학원에 오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라니까 오픈했어. 네. 했는데 이제 이걸 보러 온 거야. 어. 아니면 이제 로스팅 창업을 하러 온 거고. 그리고 이제 대단하시다. 보통 막 99% 창업 생각하고 이제 네. 학원을 왔다가 이제 저랑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거를 이제서 알아서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죠. 그쵸. 내가 생각했던 어떤 플랜이랑 많이 틀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 창업자들에게 좀 깨어있는 말씀 또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냥 그거는 네. 근데 부딪혀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알기 쉽지가 않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창업을 안 했으면 저도 원두를 몇 그램 써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고 이게 원두 어디서 사야 될지 네 어디 사는지도 몰랐을 거고 네. 뭐 박람회를 계속 돌아다니지도 않았을 거고 네. 그럼 박람회 가서 이렇게 좀 거래처 많이 본 게 도움이 되셨어요? 근데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있어서. 그쵸. 네. 제가 원두를 사실은 전체 원두를 다 사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힘들죠, 근데 그러기가. 거기 갔을 때 어쨌든 원두들이 보이니까 가서 맛도 보고 네. 이게 나랑 맞네 뭐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몇 개 적어서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여기 선택했는데 전화해서 이제 네, 해보고 네, 네. 단가도 맞춰보고.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뛰지 않으면 사실은 프랜차이즈 아는 이상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진짜 발로 좀 뛰어보고 네. 가서 이제 준비를 좀 해라. 네, 준비를 하고 하시면 네.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기 아무 막연하게 그냥 나 창업해야지 이게 네, 아니라 네, 좀 그게 아니라 시장을 조사해보고 네 시장 조사도 진짜 해보고 이제 발로 좀 뛰어보고 나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얻으실 때는 내가 뭘 가게를 얻어요? 얻을 때는 가게요? 네. 주변을 좀 많이 돌아다니봐. 주변 상권을 네. 분위기를. 저는 어차피 여기 이 동네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나마 조금 그래도 이쪽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서. 네 저는 여기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네. 그나마 이제 여기는 연령대 높은 곳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지만 네. 사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 네. 있죠. 동네가 어떤 분위기인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겠네요. 여기에 가게를 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정이 상대적으로 뭔가 그래도 여기가 낫겠다라고 어떤 판단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여기저기 막 비교했을 때 여기 할까 저기 할까 이런 느낌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사실 가격적인 게 사실 메리트가 컸어서 그쵸. 그냥 들어온 네. 거고. 네네. 선택의 여지가 딱 네. 그래서 여기 들어왔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안쪽에 있으니까 네. 사실 보이질 홍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길 가는 사람들이 여기 카페 있는지 모르니까. 네,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사실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들어오니까 맞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조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조언들이. 그거는 이제 좋은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네. 다 수용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들어는 네, 봐라. 들어는 보시고 네. 네. 본인한테 맞는 거면 수용하시고. 네. 저 이거 창업하기 전에 사실은 네. 그 중고 거래를 다른 카페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중고거래요? 제가 이제 커피 용품들을 사는데 카페에서 좀 싸게 사려고? 파시는 거여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하면서 그분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좀 물건 내놓거나 네, 이제 네. 뭐 폐업하거나 그래서. 네네. 근데 어, 그분은 되게 오랫동안 카페를 하셨던 분인데 네. 이제 뭐 다른 기계를 사시면서 저한테 이제 내놓는 거예요? 내는 새 건데. 기계로 바꾸면서. 네네. 근데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조언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네. 너무 이제 팔랑기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네네. 오픈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 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오픈을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 오픈하면 이제 드셔보시고 맛도 보시고 뭐 그전엔 어땠다 그전 사람이랑 비교도 많이 당하고 그쵸. 뭐, 그거 되게 피곤한데. 그러니까 전 사장님은 네. 뭐 이게 좋았는데 맞아요, 여기 왜 맞아요. 없냐 막 상당히 피곤하죠. 그거.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그냥 다 그 상호는 바꾼 거 아니에요?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상호는 바꾼 거잖아요. 바꿨는데도 이제 인테리어가 거의 비슷해서 네 그냥 예전 카페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오늘 그것도 그냥 많이 신경 안 쓰시고 네.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만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아마
초보 사장님이시면 네. 많이 흔들려요, 멘탈이. 그럴 수 예, 있죠. 예, 예.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 다 이렇게 그런가?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 분이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돼요. 하나를 더 팔아야 되는데. 더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네. 막 이런 마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기준점이 자기한테 있어야 내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맞아요.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지금 참고로 주민님도 이제 투잡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네, 원래 본업도 있으신데 이제 요즘 뭐 투세잡이 뭐 N잡 이게 대세라면서요. 뭐 직장인들이 뭐 이제 뭐 2개, 3개씩 하는 게 네. 네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고정으로 요새 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박리담회로 파는 그런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제 본업이 가끔 들어오면 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위기는 어떠세요? 지금 일하시는 곳 카페 제가 어떤 일하는 매출이나- 카페는 손님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오. 네, 근데 상품이 또 좋나요? 가격이 싸서 사실 저가요? 네, 그래서 많이 오시면 그러니까 박리담회를 많이 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팔아서 매출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낮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꽤 좋은 편이고 오. 근데 문제는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분이 이제 진상이? 2명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요? 네, 같이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서 그럼 그래도 카페가 저녁 때 그러니까 작진 않나 봐요? 네, 둘이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일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셋이 있어야 되는데 네.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바쁘구나. 네 그만큼 바쁩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힘들. 근데 약간 요즘에는 프랜차이즈예요. 네. 프랜차이즈라도 네. 이게 좀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상권이 좋은 거네요. 오피스 상권 자리가 좋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아무래도 일을 가격이-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래도 음, 그래도 이제 커피 쪽 일을 관심도 있고 네. 뭐 저랑도 같이 일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다른 분들보다 막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스스로. 그러면서 제가 매니저님하고 계속 일을 해오면서 느낀 게 나는 그럼 서비스 마인드로 가져야지. 서비스를 쭉 해왔으니까. 서비스 마인드와 품질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일을 해왔었는데 그 손님한테는 한 번도 제가 막 뭐라고 이렇게 좀 짜증을 내거나 그럼 안 되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요. 없었어. 과거형이야. 없었어요. 항상 거기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진상이 걸렸구나.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왜냐 그런 분들은 왜냐면 또 손님이 많으니까 진상도 많아지지.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데선 걸러지는데 여기는 그게 자정작용이 안 되니까 그쵸. 계속 오시는 거예요. 단골로. 그러다 보면 보통 어떤 유형의 진상인가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어차피 뭐 근데 꼭 정확한 손님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일로 왜냐면 복합적으로. 사람이 혼자 일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 이상의 이제 스트레스가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참 밀려 있으니 마크. 그러니까 부럽다. 주문을 한 7, 8군데서 받아요. 뭐 포스기, 키오스크, 배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군데서 받는데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스텝이. 우리 김원님 가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막 주문 밀려가지고. 아유 좋죠. 느낌이 다르니까요. 나도 저희는 알바띠 이제 때. 싸게 하니까. 그럼 밖에서 손님이 이제 배달. 주문을 포스기로 주문을 밖에서 그러니까 뭔지 밖에서 알아요. 포스기가 아니라 키오스크. 키오스크도 아니고 포스기도 아니고 밖에서 문 창문 밖에서 네. 이렇게 아, 이제 팔랑팔랑하면서 주문을 네,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냥 옛날처럼 그 이제 문 열어놓고 주문 접수해달라. 근데 여기는 엄청 바쁘고 앞에 이만큼 밀려 있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기서 주문하시라고. 그쵸 키오스크로 주문을 충분히 가능한데도 안 해요. 와서 이걸 받길 원해. 그럼 앞에 손님들이 다 밀려 있잖아요. 앞에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신 분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죠. 이분 때문에. 어쩔 수 그런-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차라리 오히려 진상분한테 화를 내면 다행인데 네. 꾹꾹 참잖아요. 네. 참다가 나중에 이제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섞여 있는 거죠. 호흡이 약간 섞여서 짜증이 섞인다. 네. 네. 나도 모르게 뱉었는데 그게 조금 예 그런 경우가 나 스스로 되게 자괴감 들고 그건 어쩔 수 부분이 없죠. 있어요. 바쁘고 예.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사실 생기니까. 뭐 하나 사람이 사고가 있죠. 나면 굉장히 또 이제 그쵸. 수습하느라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느낌이 이런 거였어.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거의 지금 약간 주인 마인드네요. 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인이 좋아하겠는데? 지금 생각은 나는 카페를 차리면 안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카페를 차리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카페 생각 있으세요? 원래는 있었죠. 주인님도? 원래 투잡을 뛰면서도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아. 하나 해야지라는 이런 느낌으로 쪽 일을 한번 있었는데 가져보고 싶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 많이 채워보니까 왜 그 전에 더 바쁜 매장도 있으셨잖아요. 솔직히 더 바쁩니다. 왜 더 바쁘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저도 거기를 이제 다른 매니저님과 같이 일했던 거기가 네. 워낙 바빴기 때문에 거기는 뭐 거의 전설적인 네, 가게. 이 상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스텝이 그래도 인원으로 채워졌는데 아. 분업이 됐지. 네, 저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건 그게 안 사장님이 되다 보니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너무 근데 인원을 또- 조금 쓰는 거 근데 아닙니까? 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가형이면 그게 인원을 많이 쓸 수는 없고. 또 쓰기에도 그러니까 애매하고. 솔직히 사람을 갈아 놓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힘들다 보니까 스텝이 금방 바뀌어요. 그럼 그분은 또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또 오래 걸리죠. 네, 가르칠만 하면 또 그만두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네.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좀 많이 달라고 해야 앞에 되는 다 거. 바뀌어 버렸어요. 아, 제가 위에가 맞아요.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왕고 아니에요, 왕고. 근데 아니 마음은 편해지는데 그치, 이제 내가 눈치 볼 게 없잖아. 책임감은 많아지는 거죠. 그쵸. 굳이 책임감까지 가질 필요 없어요. 같은 스텝이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요. 네.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래서 아까 궁금했던 게 만약 여기도 피크 타임이 있을 맞아, 있어요. 텐데 네. 주로 보통 혼자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피크 타임이 언제예요, 여기는? 점심 다음에. 그럼 뭐 2시부터 4시 사이. 보통 그 시간대는 안 바쁜 시간인데 여기 그 시간이 바쁘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일로 커피를 아. 드시러 오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식사를 다른 데서 하시고 이제 일반인들이 네네. 직장인이 아니고 네, 직장인이 아니. 여긴 네. 이제 오피스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테이크아웃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왜 이렇게 늦게 나와야 하는 경우 잘 없겠네요. 잘 없어요. 네. 느긋하게 앉아서 이제 시간을 예, 보내실 예, 분들이니까 예, 예. 혹시 그럼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다 앉을 정도까지는 돼가지고 예. 아니면 그냥 가져가시긴 하는데 예. 그럼 지금 바쁜 시간대는 두 분이 일 도와주시는 분이랑 같이 네, 둘이 같이 하고 둘이 하고 이제 한가한 시간대는 사장님 혼자서 네 혼자 운영하고 네네. 근데 지금 매출 대비 이제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으신데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해보니까 네. 내가 한 3개월 정도는 3개월? 네, 3개월에서 뭐 길면 네. 더 좋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까지 길게 가면 본인이 마이너스를 안고 가는 거니까 좀 네, 힘드니까. 네. 보통 한 3개월까지는 내가 낼 돈이 있어야지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마이너스인 거 감안해서 네.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왜냐면 그게 없으면 조금, 왜냐면 이제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쨌든 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제가 이만큼 판매를 못 했는데도 사실 이런 원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네. 버리는 것도 많을 거고. 네네. 수익보다는 나가는 그쵸. 비용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원재료를 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만약에 이 정도는 떠안을 수 있다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은 내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뭐 당연히 그게 제일 좋겠죠. 한 달 벌었을 때 뭐 나도 가져가는 게 있고 뭐 원가도 다 남고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여기 빵이 주력이라면은 빵은 품질을 양보할 수 없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커피를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커피는 같은데. 좀 그냥 좀 더 가격을 예, 낮춘다? 차는 오히려 좀 유기농 이런 거 비싼 걸 하시더라도 오히려 커피 자체를 좀 단가를 낮춰서 네. 좀 좀 부담을 그쪽으로 좀 줄이자?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낮추긴 싫다? 네, 저도 타협이야. 거기까지 제가 낮춘 타협. 이게 지금 이제 네. 마지노선? 네. 이거보다 싼 원두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거보다 좀 저렴해도 사실 맛이 없진 않아요. 저도 그 더 저렴한 원두도 먹어봤는데 네. 크게
사실 뭐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크게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시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일반인들은 뭐 커피 맛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냥 이 정도 선을 하고 싶다. 네, 맞아요. 그럼 본인은 좀 약간 이게 정체가 됐을 때, 네. 좀 길게 간다고 했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준비나 어떤 대비책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마이너스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지금 했어요. 이제 1개월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지금 겨울이 오잖아요. 네. 그럼 겨울이 보면 이제 12월, 1월, 보통 한 2월? 네. 한 3개월 정도는 그럼 더 지켜보고, 이제 그쵸. 봄이 됐을 때 나아질 걸 생각하는 건데, 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만약에 좀 약간 정체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어떻게 뭐 나름 또 이렇게 준비된 게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디저트는 많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저트까지도 아 디저트도 좀 더 강화해서 네. 좀 약간 상품성을 다양하게 해서 네. 뭔가 어떻게라도 좀 수익성을 더 내보겠다. 그쵸. 빵은 지금 거의 골고루 비슷하게 나가나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개수가 네. 메뉴가 지금 몇 개 있잖아요. 네네네. 비슷하게 나가요? 아니면 하나가 주력을 많이 나가거나요?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잡곡빵이 제일 아 많이 식빵이요? 나와요. 네. 맛있어요 이거 진짜. 빵도 솔직히 너무 다양하게 여러 개 만들면 폐기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조금 줄여보는 아 성격이 것도- 다른 빵들을 골고루 하는 게 낫다. 비슷하게 섞인 것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 메뉴 자체를 네. 근데 또 새로운 또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네, 네. 만약에 새로 개발하시면 기존에 있던 거 좀 덜 나가는 것들은 좀 아, 없애고 잘 안 되는 예. 걸 좀 빼고 잘 나가는 거 위주로. 오히려 왜 여기는 왜 이렇게 메뉴가 많이 없어요? 라고 하면 저희는 당일 만들어서 당일 폐기를 하고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충분히 납득할 근데 보통 빵집들이 당일 만들어서 다 당일 그건 폐기하나요? 네. 그건 그렇겠지.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빵집은- 일러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손님들은 다 당일 폐기해요? 네, 당일 폐기해요. 제가 다녔던 데는 다 그랬어요. 다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크림류 들어간 거 사실 그냥 버릴 때가 많고요. 왜냐면 이제 네. 그건 다음날까지 먹기 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 빵들은. 그럼 파리바게트 같은 데가 맛없는 빵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프랜차이즈에서 일해보진 않았어가지고. 네. 프랜차이즈 일하긴 했는데. 네. 근데 프랜차이즈 일했어도 당일 생산해서 당일에 판매가 안 되면 직원들이 다 가져가거나.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아니면은. 로스율이 상당히 높겠는데? 아니면은 그. 나눠요? 푸드뱅크 아, 같은 데들이 갖다 있어요. 보내는. 예, 거기에 이제 그 오셔서 가져가세요. 다음날 오셔서. 아 그래도 그건 지키는구나. 네. 그러면 지켜야죠. 그 로스율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다들 단가를 잡으시니까. 근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빵이 많이 안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이런 제빵 같은 게. 거기서 아메리카노 같은 그러니까 게 프랜차이즈는 그런데 이런 네. 개인이 직접 만드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사실 로스 나면은 거의 이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네. 몇 개만 이게 로스 나면 그냥 그날 이익이 없잖아요. 그쵸. 빵은 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좀 이상적인 게 만약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메뉴 최대한 적게 많이 팔리는 거. 예, 실제로 아니, 물론 이제 뭐- 이상적인데 이제 문제는 네네.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와갖고 딴 거 찾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나는 안 팔고 싶은데 막 샌드위치 없어요? 막 그러면 혹시 팔아야 되나? 막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만 찾아. 식사할 수 있는 빵. 그쵸. 맞아요. 네. 한 끼 식사. 그런 분이 만약에 오셨어요? 그럼 찾아요. 없어요. 다음에 안 오세요? 아니면 또 오셔서 또 물어보세요. 보통 안 오던데 난. 안 와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상하게 상황이 안 맞는 걸 찾아요. 예를 들어 우리 커피니 중림점도 밥 되는 빵을 찾는데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무슨 밥 되는 빵을 찾아요. 그쵸. 먹어봐야 맛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막 브리또 이런 거 팔았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팔리지도 않아요. 거의 우리가 먹었어요. 그때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는데 제가- 제가 많이 먹었죠. 제가 중림점 하면 느꼈는데 거의 다 내가 먹고 알바분들이 많이 골든- 먹었죠. 예. 골든메다 애플 내가 먹고 그래서 제가 거기 할 때 장사 잘 됐는데 남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원두도 엄청 버리고 막 우리 그때 막 좀만 안 나오면 막 버려버렸잖아요. 제가 막 이게 산패된 거 버리고 또 막 재료도 막 퍼먹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받았죠. 네. 예. 뭐 브리또도 거의 사면 내가 먹고 막 그래서 뭐 여러분들 먹고 나도 많이 먹고 그래서 거의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안 팔린 데 산 이유는 나 먹으려고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찾는 분들이 간혹 오시는데 브리또 팔려봐야 뭐 한 달에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밖에 안 팔려요. 근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찾는데 실제로 갖다 놓으면 또 안 먹어요. 맞아.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대로 된 거를 뭐 기획을 해서 파는 게 낫지, 뭐 여기저기 찾는다고. 맞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빵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샌드위치도 좀 잘하는 집에서 다뤄야 그 샌드위치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밖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수준의 샌드위치 팔면서 뭐 괜히 비싸게 팔아봐야 욕 먹기 바쁘지. 맞아요. 그럼 여기 시그니처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다 뭘 얘기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걸 되게 고민을 했어요. 식빵인가? 아니 뭐 네, 식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메뉴를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긴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근데 저는 굳이 시그니처라고 막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난 건강한 식빵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빵집 뭐 이런 거. 저는 카페 투어를 우리가 같이 갔잖아요. 네. 많이 네. 갔었는데 다 까먹었는데 네. 딱 한 군데는 기억이 났거든요. 뭐죠? 그 사모 호랑이? 얘기해도 되나? 네, 그렇죠. 호랑이 커피죠. 호랑이는 이제 그때 당시로는 네. 그 이제 좋은 롤 모델을 제시했던 곳이죠.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거기 사람 많아요. 계속 인상 깊은 게 네. 카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느낌 확 들거든요. 효율적이죠. 예. 네, 딱 메뉴가 두 개밖에 적고, 없으니까. 예. 근데 메뉴 지금- 많아봐야 한 4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라떼도 이제 핫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때는 아이스밖에 없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딱 제시해주면 효율적이죠. 그쵸.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제가 그리고 이 카페를 오면서 느낀 바가 제가 원래 길을 잘 못 찾기도 하지만 네. 여기서 걸어오는데 생각보다 좀 걸렸거든요. 역사 근처의 카페들과 서울역에서? 그리고 여기가 조금 걸어야 되는 곳하고는 네. 확실히 그런 고객 접근성? 서비스가 접근성이 다르니까 네, 눈에 잘 안 띈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근 시간대 손님들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오히려 찾아오게 만들려면 고급화가 저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그래서- 예약제라든가 네. 고급화. 맞아요. 제 생각도 충분히 여기 빵이 저는 고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조금 더 이런 걸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방송을 해야 되나?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돈 들여서 장비를 또 사야 되나? 생활의 자리도 나와야 되나? 이게 유튜브 같은 거 하시면서 네. 빵 만드는 과정을 찍는다든가 혹시 김원님은 유튜브 같은 거 혹시 찍으세요? 지금은 안 하는데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네.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장사를 하면 네. 그냥 뭐 나오는 오픈 시간, 마감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일을 하시다 보면 오픈이 뭐 만약에 9시더라도 나는 8시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고 마감이 9시더라도 나는 10시, 11시 퇴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니까. 네, 사장님이니까. 네,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이 사실 너무 없더라고요. 사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쵸. 네.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게 이제 내 시간이 없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일만 하는 거. 일요일도 원래 오픈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칠 것 같아요. 네, 내가 금방 지치겠구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3개월 하고서 혼자 3개월 딱 하니까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파트타임을 좀 뽑아서 처음에 이제 주말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2판, 4판, 공사판 그냥 평일날 막 쓰고 그냥 네. 에이씨 모르겠다 네. 대충 운영하자 그래서 이제 막 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없는 거고. 사실 인건비가 제일 커요. 맞아요. 임대료 비중이랑 이제 인건비 그리고 이제 물류비가 이제 맞아요. 가장 많이 대표적인 3세트죠. 요거 셋 중에 하나라도 좀 잡으면 이제 좀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고급하니까 네. 일단 선물 세트식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야 되나? 그죠? 아까 이거 뭐였죠? 피낭시에? 네, 이런 거 이제 많이 팔린다고 하시니까 이쪽을 좀 더 주력으로 하시면 더 나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예. 근데 신앙시에 세트 같은 거에 판매량의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이런 세트 판매량이 많아요?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은 있는 거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나와요? 하시면 돼도 그게 매출. 우와 부럽다. 나 중림동 할 때 매출 막 5만 원 하루. 한 달 종일 장사해봐야 임대료 내면 끝.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게 네. 막 뒤지기 힘들어요. 막 손님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매출 좀 많이 찍었겠지? 누르면 생각보다 그렇죠. 적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저가를 패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커피니 할 때도
전 좀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한 타임 되게 바쁘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딱 한 타임만 바쁘게 돌아갈 때. 그래서 와 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갔는데 아, 많이 팔렸겠지 했는데 금액이 내가 금액이 생각했던 작아서 10만 원이 안 되죠? 네, 맞아요. 금액이 너무 달라서. 그 객단가가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죠. 한 번에 많이 사주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저가형 프랜차이즈의 강점이 보통 이제 직장인들 오면 막 10개씩 사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0원이지만 10개 사가니까 이제 객단가가 2만원, 3만원이 나와서 실제로는 몇 텀 돌면 그다음 몇십만 원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수익성이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저가 커피인데 예를 들어 한 건수당 2,000원씩밖에 안 팔리면 종일 팔아서 예를 들어 100건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매출이 2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 안 나오죠. 그렇게 팔리면 그럼 사실 이제 운영의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냥 월세 내다 이제 집에 가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박리담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박리담의 어떤 회전율이 나와줘야만 이제 그쪽 업계 일하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을 가져가는데, 근데 실제로 주변에 이제 이런 메가커피나 뭐 디저트 상고, 뭐 컴포즈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옛날 EDR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었던 것처럼.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좀 어떠시대요? 메가 쪽 하시는 분이 있긴 있는데 네. 근데 보통 그런 데는 오피스 상권 아, 자리가 좋군요. 네, 그래서 이런 앉는 자리는 없고 대부분 다 완전 네, 테이크아웃이구나. 완전 테이크아웃. 근데 수익성은 괜찮대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알바생 2분인가 쓰시고 하시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듣기로는? 네. 혹시 뭐 주변에 이렇게 또 있으세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요? 네, 저가형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 일단 저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했을 때 장점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의 맨날 와요. 맨날 오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시는 분은 왜냐면 가격이 이렇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뭐 맨날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격이니까. 진짜로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 오시는 분 같은 경우도 있고 음, 어떤 분을 찍어보니까 막 뭐 350몇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회에 네? 350 뭐,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먹은 매출이? 아니 먹었던 횟수 횟수. 있잖아요. 네. 350. 그럼 거의 매일 먹었다.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와 이게 싸니까 중림동도 보면 맨날 오시는 분이 그 시간대 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커피 맛이 왜 이래요라고 하는 분이 잘 없어요. 이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지적을 안 해주니까. 근데 그냥 먹는 거다 이거죠? 그냥 싸니까 그렇겠지. 약간 이런 거 있어서 네. 품질 때문에 클레임 경우는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네. 아, 품질에 대한 기대감을 안 한다? 근데 뭐 다른 쪽으로 클레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 이게 클레임을 거시는 분은 꾸준히 있는데 네. 어떤 경우가 대놓고 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릴지 대놓고 와서 이거 왜 이래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보통 문제 제기를 많이 하나요? 뭐 친절하지 않다. 이게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다. 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바쁜데 친절하기 힘들지. 네. 아니, 만들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위생에 친절해? 대한 부분의 문제는 이제 가끔 이제 본사에서 그게 왜냐면 좁은 구역, 박리담회를 파는 곳은 그럼 신기하게도 본사에서 얘기가 나오겠네요. 얘기가 나죠. 신기하게도 메뉴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딘가에 넣어놔야 되는데 네. 자리가 좁단 말이에요. 아, 공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재료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어렵다? 네, 그거를 회전은 돼요. 왜냐면은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계속 네, 팔리는데. 회전은 되는데 공간은 필요한 거잖아요. 공간이 두긴 뭐 둬야 되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최대한 위생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외부에서 다 또 노출되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딴지를 걸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 네,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 그럼 근데 그 부분을 고객들이 보고 생각보다 세심하게 본다는 얘기네요. 카페가 생각보다 와서. 많이 아, 있어요. 일일이 보는 거 아니에요? 얘네 이거 들어온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음료 품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뭔가 조금 그러니까 다르게 이런 거 나갔다. 분위기가 뭐, 저 걸레 저거 막 들어온데 그걸 막 닦는다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죠. 네, 그런 그치, 거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세심하게 보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안 보는 거 같아도. 다 보세요. 근데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금방 더러워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하게 청소하고 스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렵죠? 네, 어렵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바쁜 매장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보지 않으세요? 저는 가서 봐요. 기계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다 그 봐요, 뽑을 때 네. 그 샷 뽑는 잔이라든가 이런 네, 다 게 봐요.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쪽 일을 하던 분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눈에 같아요. 띄니까. 네. 저는 처음에는 네. 이제 이런 그런 박리담회를 파는 곳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저에게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전에 배운 것들과 또 자격증 뭐 그런 준비하면서 배운 것들 봤을 때 현장은 또 많이 다르니까 네.
이거 많이 다르죠.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현장은 많이 다르다. 아, 그쵸. 근데 대부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리고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달쯤 되니까 그때까지도 나 이거 좀 별로 여기는 커피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상 되니까 네. 다른 곳과 또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괜찮은데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싶었는데 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라도 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걸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지키고 뭐 샷 시간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박리담회를 많이 팔아야 되는 곳은 그거를 힘들죠. 다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엉망으로 나오는 데도 많은데 엉망으로 뽑는 데도 많아요.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은 지켜주는 거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조금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약간 부분, 그 네. 커피 품질에 대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저희 해요. 사장님이 그 고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좋은 커피를 내주려고 하는 그런 네. 기본적인 정신? 솔직히 저 대놓고 물어봤었어요.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박리담회를 많이 파는 게 우선이냐, 커피 품질이 우선이냐. 둘 중에 이게 저는 중간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정확하게 근데 좀 노선을 알려달라. 네, 커피 품질을 말씀하시면서도 어떤 부분은 그냥 두세요. 그치. 네, 그래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랬다가 사장님이 주인은 돈 벌어야 되니까. 최소한 어디까지는 지킨다. 아. 네, 이게 이제 보이면서 왜냐면 다른 곳을 가봤더니 더 엉망이었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가봤을 때 너무 엉망이어서 그런 데도 있죠. 여기는 괜찮은 편이다. 그래도 기본을 지키려고 네, 노력한다. 심지어 같은 프랜차이즈 내에서도 괜찮다. 실제로 네, 프랜차이즈끼리도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다른 그래서 지점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스타벅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특정 지점이 맛이 없어서 그 지점 안 간다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여러 번 가봤는데 이집 커피가 유독 맛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안 가신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람이 그래도 많이 손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쵸. 기본은 하니까 예. 엄청 맛없고 그러진 네. 않아서.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에서 제가 시켜봤는데 네. 너무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만드는 애들이 뭐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우리가 잘하는 거였구나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약간 자부심이 있겠는데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게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뭐 그렇게까지 결과가 나쁘지도 않고.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적응을 잘 못하니까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가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왕고잖아요. 왕국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투고예요? 그런 건가? 3공? 근데 아무튼 그럼 원투 다 보내면 근데 돼. 지금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다들 말씀하시는 게 여기가 빡센 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얘기하신 것만 봐도 요즘에 그렇게 파는 카페가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통계로 보면 이제 개인 카페들은 30잔에서 50잔 정도를 팔린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하루 평균?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디야가 전국 매출 평균이 1,500만 원이래요. 메가커피가 2천만 원이고, 그냥 기사 나온 게. 그럼 전국에 이디야 가맹점들이 많은데 보통 평균을 냈더니 한 달 매출이 1,50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1,500 갖고는 수익이 별로 안 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저희 이제 주민님이 저랑 같이 이디야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 2009년 이때인데 그때는 가게 이디야 지점들이 보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디야 제일 잘 나갈 때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10몇 년이 흐른 상황에서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는 거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매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카페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나눠 먹기가 되는 데다가 또 이제 저가형 커피 쪽으로 많이 쏠리는 분위기로 가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일반 카페들이 이제 매출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다 메가나 이런 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요즘 같은 때에 그래도 안정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이건 행운인 거죠. 그 사장님들이 자리를 잘 들어온 거죠. 자리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카페. 맞아요. 중요해요.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자리 안에서 어느 정도 품질만 유지해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김 언니가 선택한 이런 노선은 이제 옛날에 이제 자영업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A급 상권보다는 B급 상권을 노려라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왜냐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부담되니까 오히려 이런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곳에서 좀 품질로 성부를 봐가지고 찾아오는 가게가 되게끔 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술된 내용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네? B급 상권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가 정말 이제 힘든 시간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골목 식당에 연돈처럼 원래 폐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진짜 백종원 씨 방송 타서 막 성공한 케이스로 됐는데, 만약에 백종원 씨가 방송을 안 했다면 그 집은 또 이제 버티다 문을 닫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제가 네. 진짜 커피 너무 맛있다 생각한 데가 있었는데 아, 폐업을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네. 아니, 버티지 못하면 폐업하는 거죠, 어떻게? 네. 네. 그래서 이게 맛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느낀 네,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홍보도 요즘에는 기본이 되는 시대가 돼버려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카페 하는 애들 보면 다 유튜브 막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알리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김 언니도 이제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차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생각한 거 있으세요? 뭔가 좀 외부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로. 저는 사실 광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쵸. 처음부터 돈을 들여 광고할 생각 보통 안 하니까. 네. 근데 이 광고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많이 왔거든요. 왜냐면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오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인스타도 하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럼 혹시 이제 그래도 저보다는 더 젊은 세대니까 혹시 이렇게 주변에 보면 뭘로 주로 광고를 해요? 인스타로 많이 하죠. 그냥 다 인스타로만? 네네. 그럼 인스타로 영상도 올리고 그쵸. 뭐 이제 쇼츠 사진도 이런 올리고 것도 올리고. 계속 수시로 거의 매일 막 계속 올리겠네요? 그렇죠. 하루에 뭐 한 두세 건 뭐 이렇게 올리죠. 막 일상도 막 찍어서 올리고 그쵸, 일상도 어떻게든 이제 올리고. 노출을 높이려고. 네. 그럼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 비즈니스 이런 거 돈 내고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뭐 통미까지 오면은 이제 가겠죠. 저도. 요새 카페를 이렇게 커피 생각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아요. 카페도 그렇지만 그 로스팅을 직접 해가지고 네. 원두 납품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김원님 보고 지금 로스팅하라고.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빵이 있잖아요. 어, 괜찮다. 빵이 만약에 맛있다. 로스팅하는. 아니 로스팅을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비유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근데 왠지 근데는 있을 것 같아요. 빵이 괜찮다면 네. 이거에 그 뭐 레시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여기서 만드셔가지고 수출이 뭐라 하지? 다른 카페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근데 네. 빵 납품? 네. 납품은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사업자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납품 사업자가 어렵다고요? 네, 납품 사업자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게 뭐 이렇게 품질 평가 네, 이렇게 다 해야 돼서 다 들어가요. 위생 평가 헬스업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업자도 사실 제가 처음 내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사업자 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인터넷 판매를 또 하려면 또 인터넷 맞아요. 판매에 대한 인터넷은 또 네, 품질 또 다른 그거 사업자를 따로. 또 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 사업자는 여기 사업자대로 인터넷 판매도 인터넷 판매대로 사업자가 두 개가 생기는 거고. 그럼 제빵 쪽 매장 창업할 때는 뭘 준비해야 돼요? 제가 제빵 쪽은 몰라서. 카페는 그냥 이제 시설물 안전진단이랑 이 사업자만 내면 똑같아요, 네. 여기도. 근데 뭐 제빵이라고 따로 뭐 시설물 또 받아요? 아니 그건 없어요. 그냥 이제 서비스업으로 등록해서 네. 사업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사업자만 내면 돼요. 근데 이게 납품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만 팔 땐 상관이 없는데 네. 이걸 통신 판매나 어디로 이렇게 납품을 납품을 할 하거나, 때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준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네. 있다는 얘기죠. 네. 커피랑 똑같은 거네요. 커피도 아마 납품하시게 되면은 맞아요. 네, 그걸 받기가 쉽지 않아요. 따로 이제 그 절차를 밟아줘야 네. 돼요. 네, 품질에 대한 안정성, 그다음에 뭐 이런 공간 거. 확보도 돼야 네,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칸막이도 나눠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하기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가져가서 일단 좀 돌아야 네. 뭐 나중에 좀 더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좀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카페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빵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갑자기 맛있고 있어? 빵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 뭐냐 케이크만 그냥 놓고 케이크나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거. 디저트? 네. 디저트 쪽? 그냥 핸드드립
이건 빵이고 네. 디저트하고 디저트? 따로 예, 나뉘잖아요. 케이크를 하고 핸드 드립을 해서 그걸로 약간 좀 고가로 해가지고 드립이랑 예. 이 디저트를 좀 특화한다. 그러면 네. 아마 그걸 좀 생각했거든요. 상권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드립을 하면은 엄청 바쁠 것 같은데. 핸드 드립을 해서 커피 단가를 높이고 오히려 빵 그쵸. 같은 거는 그냥 좀 이렇게 하는 그걸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그 아까 그 로스팅해서 그거 많이 납품하고 커피 교육하고 이런 카페를 갔을 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게이샤도 있나요? 그거를 들여오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서 회전이 돼야 네, 되는데 그쵸. 네, 맞아요. 네,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비싸서. 그런 것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팔기 싫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네. 재료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안 먹어. 안 나오면,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네. 비싸잖아요. 응? 그럼 이제 자기가 그 부담을 다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려면은 좀 약간 배짱이 있어야 돼요. 막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림동이 잘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막 커졌어요. 막 선물도 막 주고, 막 사이즈 막 해주고, 막 커피도 맛없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뭔가 그냥 그때 당시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하던 거를 이제 막 했거든요. 실제로 남는 것도 별로 없었고. 왜냐면 이제 내 가게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투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날로 받은 거니까. 시설비 내가 투자 안 하고 그냥 와서 수익 내가 다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내가 뭐 여기다 1억 투자했는데 1억은 언제 뽑나 막 이런 고민 때문에 막 진짜 그 컵값도 아끼려고 어떻게든 10원 싼 거 사려고 하고 또 막 이거 버리는 거 아깝다고 막 어떻게든 재활용해 보려고 하고 진짜 예민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 리드나 이런 컵홀더도 아까워해요. 그 10원 한 10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자기는 아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민해 하세요. 그런 마음 생겨요. 예. 생겨요. 예. 안 하려고 하는데 생기긴 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렇죠. 이제 아쉬우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수익이 0인데 쓸 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이제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현실과 타협하는 시점이 이제 오게 맞아요.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면 이제 결국엔 이제 문을 닫는 건데 그래도 이제 지금처럼 이 좋은 빵들이 계속 유지가 돼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배달은 준비를 하고 한 거죠? 네, 배달은 준비했죠. 배달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근데 저는 보면 안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광고를 안 했어요. 배달 광고요? 네, 그 배달 광고. 배달 광고가 뭐예요? 여기 배달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왜 배달 누르면 제일 위에 상단에 뜨잖아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배민을 이용을 안 해봤어요. 네, 그 상단에 뜨는 데들은 그래요? 다 돈을 내는데. 노출도? 네. 제일 위에 노출이 되는 거? 네, 근데 그게 뭐 싸진 않거든요. 얼마예요, 그런 거는? 그게 이제 한 8만원? 한 달에요? 네. 근데 그게 한 군데, 그러니까 깃발을 꽂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 동네를 하게 되면 그게 동마다 아마 금액이 다 여러 지역에 다 이 정보를 네. 올리면? 그러니까 뭐 보통 많이 내시면 30만 원 내시고 막 이렇게 한 달에 내신대요. 적은 돈 아니죠. 그쵸. 40만 원. 이런 고정으로 나가는 이런 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어플 열잖아요. 네. 맨 상단에 뜨는 것들은 네. 좀안 옆에 광고라고도 써 있어요. 맞아, 광고가 적혀 있죠. 제껴요 저는. 제끼고 광고가 없는 것 중에 네. 위에 있는 것부터. 나도 약간 광고 안 보는데. 네, 저는 무조건 제끼고 광고 써 있는. 근데 네이버. 광고라고 안 적혀 있는 그것도 다 광고예요. 그래요? 네. 그런 어쨌든 거 상단에 위에 뜨는 거는 근데 뭐 인기순 이런 거 하면 또 다르기도 하겠는데 저도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도 그냥 등록만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등록은 돼 있는데 네. 아직 주문이 있진 않다. 네네. 그럼 이런 것도 뭔가 전략이 있나요? 이런 배달 어플에 등록하는 좀 뭔가 사람들이 더 혹하게 하는 어떤 전략이 있는 건가요? 그 광고를 많이 하면 이제 그만큼 더 들어오죠. 이렇게 노출 늘려서. 네네네. 그럼- 근데 또 광고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대요. 근데 저희도 프랜차이즈지만 배달
배달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 군데서 배달을 봤는데 네. 막상 배달 매출 보면 별로 안 돼요. 맞아. 근데 그 얘기도 많으니까 사실 배달이 남는 건 많이 없는데 그럼 마진이 광고 얼마예요? 효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왜 솔직히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배달 때문에 앞에 사람들 밀리고 네. 그리고 아 그냥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네. 돈이 돌아야 돼요. 아이스는 녹고 뜨거운 걸 식어버리는데 아, 그런 거에 자영업자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일단 돈이 도는 걸 원해서 일단 수익이 늘고 돈이 돌아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30만 원이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거든요. 수익성이 뭐 제로라도 일단 돈이 들어와서 돈이 돌아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걸 놓치는 게 아쉬운 거죠. 남들이 맞아요. 그걸 다 가져가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고들 하시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광고를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럼 배민이 가져가면은 이제 그 결제를 하면 배민에서 결제하는 거죠. 네. 그럼 배민에서 이제 구자로 돈을 넣어주는 네네네네. 거예요. 자기네들 그 수수료 떼고. 네. 그럼 배달 수수료도 생각보다 비싸니까. 그게 얼마예요? 배달은 이제 제가 이제 내는 부분이 있고 그건 이제 제가 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좀 다른가요? 와서 하는 거랑? 아니요, 저 똑같아요. 아, 근데 배- 다른 업체들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배달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마진율이 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빵 팔아서. 근데 네. 그렇게라도 매출을 늘려야 되니까 일단은 네, 하는 거죠. 홍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알려서 이런 네. 빵집이 있다. 네. 그 찾아오게라도 하려면 일단 배달이라도 해서 일단 사람들에게 좀 노출도를 그쵸.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다음을 검색했는데 다음에서는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등록을 안 했어요. 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그것도 다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직접 일일이 다 네, 사업자 네. 등록해서 뭐 다음에도 올리고 네이버에도 네, 네, 올리고 맞아요. 네이버는 나오는데 다음에서는 안 돼서 네. 그 카카오 맵에서 아르팡이라고 치니까 네. 저 이상한 저 멀리 있는 데가 나와. 근데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거. 맞아요.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네. 했고, 다음도 해야 되고. 바쁘시네요. 네, 할 일이 많은데. 잘 지금 모르겠어요. 몸은 바쁘고 할 일은 많고 근데 생각도 많고. 초반엔 되게 조바심이 났어요. 한 네. 2주 정도? 왜냐면 이제 성과가 바로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네. 판매된 네. 금액들이나 네. 이런 게. 근데 조바심,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주변에서 말도 듣고 저도 생각했던 게, 집에서 만든. 네, 그냥 뭐, 뭐 굳이 가족들이 뭐. 뭐라고 해요? 아, 가족들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해라. 아, 경험을 그래, 쌓는다고 너도 생각을 인생 해라. 경험한다고 네, 생각하고. 네. 그래도 뭐 인생 경험하는데 3천만 원이면 뭐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그- 3억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큰 돈이죠. 엄청 그쵸? 큰 돈인데. 네, 더 큰 돈을 쓸 수 있는데 네. 일단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큰 돈인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없어졌을 때 네. 아직은 제가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네. 나이가 아직은 네. 그래도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안 돼서 음. 이게 0이라는 게 돼버려도 네. 그냥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어쨌든 이걸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목적이 공방이었잖아요. 맞아요. 공방 부분은 그럼 따로 좀 구상한 건 없으세요? 근데 그 생각보다 공방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친구 지인분들 중에서도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싶다. 네. 근데 네. 좀 그런 걸 더 활성화해서 좀 알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좀 주말에 제가 일요일날 하루 쉬잖아요.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아니면 토요일을 그런 걸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건 좀 어려운가요? 여기 아니 저는 차라리 여기는 토요일이 더 잘 돼요? 네, 토요일에 다 아,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 월요일 하루. 그쵸, 뭐 그쵸. 그렇게 평일에. 그 평일보다 여기 오히려 주말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네, 토요일이 정도 되는. 금토가 좀. 아. 그러니까 집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뭐 잠깐 들렸다 가시거나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뭐 월요일 같은 날을 좀 평일 중에 하루를 빼서 좀 그런 걸 해야겠네요. 네, 그래야 더 여기가 활성화되고 좀 북적북적 돼 보여야 맞아요. 저기 뭔데 이렇게 애들이 많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 가게를 작게 만들어서 호랑이 가게 작잖아요. 몇 명만 안 와도 막 북적북적 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가게가 이런 효과가 높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여기를 다 인형으로 채워요. 막 왕곰 이런 거 막 다 자리 막 앉혀놔. 맞아. 아무튼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긴 시간 녹음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시 한번 상호 한번 안내해 주시고요. 아, 우리 김 언니가 직접 운영하는 네, 제가 직접 운영합니다. 네, 상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르팡입니다. 네. 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아, 여기 그 서울역에서 내리셔가지고요. 네. 용산 04번 타고 오시면 만리시장 입구에서 바로 내리거든요. 네, 저 아까 거기서 내렸는데 이거 네. 헤맸어요. 큰 간판, 만리시장 큰 간판을 보셔야 돼요. 예. 이상한 길로 안내해가지고 뒤쪽 동네로 가서 네. 전화를 했거든요, 사장님한테. 네. 잘못했으면 못 찾아올 뻔했어. 네. 큰 간판이 있는 만리시장 안으로 들어오시면. 네, 시장 입구로 와야 여기를 네. 가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지도 어플에서 아르팡 검색하시면 네.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잘못 왔지? 전 버스 타는 길을 몰라가지고 걸어왔어요. 네. 뒤쪽에. 아무튼 뭐 꼭 성공하시고 네, 성공해야 저희들도 맨날 막 와서 삐대고 그럴 텐데.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네. 뭐 아무튼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또 이렇게 방송 듣고 와서 빵 차주시면 네, 김 언니를 부르시면 뭔가 이렇게 혜택이 있나요? 서비스를 드리죠. 아, 네. 김 언니라고 얘기하시고 네. 네, 사장님을 김 언니라 부르시면 서비스를 준대요. 이 빵이 비싸요, 여러분. 네, 이 빵 진짜 비싸. 네, 비쌉니다. 네, 뭐 서비스 받으시고 아무튼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우리 김 언니와 다시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